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늘 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 관련해서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그리고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분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데에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최무영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소속 교수님이시죠? 네, 최무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이상홍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용성로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 협의회 간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재훈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월성원전 최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님, 황분희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안재훈 공동집행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울산 북구 지금 당선인이시죠? 진보당의 윤종호 당선인 오셨습니다. 네.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소개해 주신 양이원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 중에 그 진보당의 윤종호 당선인 잠깐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당선인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울산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당선자입니다. 우리 국민과 생명을 안전의 문제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준위 핵폐기장과 관련해서 지역 내에 사실상의 영구 폐기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울산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핵폐기장 연구시설과 관련되어서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약 5만 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했는데도 또 행정구역상 그 경주지역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합의 정신 이런 것들이 좀 도출된 상태에서 항구적으로 우리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시점에서 그 영구 폐기장 문제가 또 이렇게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에 우리 진보당과 저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에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이신 최무영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무영입니다. 이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느낀 바가 굉장히 많고 제가 물리학자로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견문을 세 선생님께서 나눠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경주 방패장을 반면 교사로 삼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5년 한시법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단지 발전소 부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을 법으로 강제하여 늘리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고준위 법은 합리적으로 절차를 마련했다고 해도 관료적으로 집행하고 손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지원금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시민 갈등을 심하게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수용성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부터 잘못된 방향입니다.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장기 계획은 기본적으로 임시 저장 그리고 중간 저장 그리고 최종
처분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최상위 계획의 주관인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명확한 처분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여야 및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야 특별법 사이에도 서로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시된 고주준위 특별법은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서 비교적 시간이 요구되는 중간 처분 또는 최종 처분만을 관리 대상으로 함으로써 선행 과제로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임시 저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사업자와 국민들의 대결 현안으로 지금 오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 처분장은 충분한 과학기술적 배경과 심지층 또는 기후 등에 대한 배경 자료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현재로서는 미개발 기술 분야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층 처분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하고 스웨덴뿐인데, 이러한 나라들 경우 준상업적인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하고 달리 우리 같이 이제 대규모 상업적인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선행 사례를 갖다가 무모하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할 수 있다, 향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차례 공론화가 실패하고도 지금 현재 경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이 지금 현재 지하수의 위협이나 또 지진 등으로 인해서 안전 현안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사능 분석이 틀리고 그다음에 방사능이 낮은 폐기물만 심지층에 처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폐기물은 지층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해결료 같은 경우 중저준위보다 더 위험하고 더 장기로 보관해야 되고 더 깊은 땅에 보관해야 되는 이런 방사성 폐기물인데, 이게 현재 우리 기술이나 능력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수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방금 나온 경주 방패장 사례를 보겠습니다. 1980년부터 부지 확보를 시도하다가 9차례 부지 선정에 실패하고 결국 정한 경주 방패장은 1조 5천억을 들여서 동굴을 팠지만 처분장 금지 사항인 지하수가 하루에 1,300톤이 들어오고 해수도 많이 들어오지만 해수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자력계는 이 실패한 경주 방패장에 대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무책임하게 폐기물을 더 많이 넣어 저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방사능은 경주, 울산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로 어떻게 지하에 흘러다닐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경주 방패장 유치 당시 고준위 반입을 주민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더욱이 지진 단층대가 주변에 있어 지진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결국 경주 방패장은 강력한 지역 지원금을 무기로 생겨났지만 위치의 선정, 건설, 운영 모든 면에서 실패한 방패장입니다. 하지만 원자력계는 이러한 오류에 대한 반성도 없이 고준위법을 통해 실패와 오류의 반복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준위법은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하려 하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시간을 두고 국민적 신뢰와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전문가분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현 대표님 그리고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한병섭 소장님께서 같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핵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지역은 물론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법안이 되어 있고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법안 자체로 오히려 고준위 핵폐기물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핵발전소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또 해결되지 못한 핵폐기물의 문제를 미래로 그냥 무책임하게 미루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2대 국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저희 의견을 담아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의 김용국 전 집행위원장님과 핵발전소 지역대책협의회 용성록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전남 영광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용국입니다.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임기 다한 임시 1대 국회는 핵지능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풍력법 등과 맞교한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지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자신들이 바라는 고준위 특별법안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들을 비롯해 원전 소재 및 인근 지역 광역 기초지자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희생만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또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로 이어져 대책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더 많이 양산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자의 야당 간사 역시 20일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아닌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길을 열어둬야 한다.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32조 부진해 저장시설 건설 명시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다. 21대 국회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이인선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성환 의원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32조 원자력 발전소 부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설치 운영 등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32조 사항은 부진의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부진의 저장시설 주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 경우 해당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부진의 저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원전 소재지 외에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조항이며 주민 의사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규정이다. 예, 중간 생략하고요. 아랫부분 내려갑니다. 독립성 확보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지위. 여야가 산자의 법안 소위에서 쟁점으로 다퉈온 내용 중 매우 중요한 사안이 또 하나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을 근거로 설치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유상 역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야와 산업부가 합의한 내용은 일반 행정위원회로 신설하되 추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재공론화였지만 핵심적인 공론화 결과조차인 독립적인 행정기구 구성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예, 마지막 내려가겠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원전 진흥 정책을 막고 에너지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면 연장 금지를 통한 점진적인 탈핵 정책과 에너지 전환을 당의 정책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원전 진흥 정책으로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원전으로 경제를 말아먹은 당처럼 발언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원전 진흥의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원전 진흥 정책의 보조를 맞추어주는 역사적 세계사적 태행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잘못된 법안의 성급한 통과로 인해 비판받게 될 것이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미완의 법안을 성급하게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야당이 지역과 시민사회,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진정으로 미래에 책임 있는 자세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임기 다한 21대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을 폐기하라. 2024년 5월 14일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원자력 안전과 미래 등 전문가,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 협의회. 이상입니다. 예, 저희 기자회견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현영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한 이슈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한 40년 이상을 40년 이상 갈등을 겪어온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하면서 이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돼서 다른 법과 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당이 좀 볼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뭐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4, 50년간의 그 핵폐기장 문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탈원전 운동 이런 것에 앞장서오셨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전문가들이고 시민사회고 그리고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 목소리를 저는 잘 경청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바나나나 커피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리고 월성원전에서 사용 해결료 저장소, 그다음에 슬러지 여러 시설들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와서 부지를 오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서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이용하는 도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전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구조도 모조리 무너뜨리면서 고준위 핵폐기장을 추진하고 더구나 지금 원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을 다 사실상의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명확하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당 민주당에서 이 건을 트레이드용으로 쓰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픈 기자회견이지만 제가 소개위원을 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